반갑습니다. 나를 놀게 만든 100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태철입니다. 농대가 하기 싫어서 지질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성적의 수준이 이 정도였고 대학 진학 역시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특별한 꿈과 아마 비전이 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대학 생활 역시 좀 생각 없이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구들은 헌법을 공부하고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생화학을 공부했지만 저는 변성함을 공부했고 화강암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퇴적암을 공부했는데 이런 공부를 계속 해도 되나 싶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졸업식 역시 취업도 못한 상황이었고 고향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너무 좀 죄스럽고 미안한 생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과연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당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전산 분야로 취업을 할까, 또 산업 관련된 안전 쪽으로 취업을 할까, 제가 전공했던 어떤 지질 쪽으로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한 방향성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격증이 바로 응용지질 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그 선배님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었는데 선배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기본적으로 지질 조사를 하는 회사였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0m, 200m 정도의 아주 심공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였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많은 어떤 그 방향성이 없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그런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사촌 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육가공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도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일을 했었지만 거의 한 3년이 못 가게 되어서 큰 부지를 만들어 놓고 최종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꼬일까, 또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나의 어떤 방향 부분들, 또 비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30대 후반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는데 스스로 30대 후반에 약간은 좀 그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에 관련된 사항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그 리더십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접했던 계기였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좀 목표 설정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목표 설정 부분에 혁신기관으로 한번 전직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고, 뭔가 지질학은 안 되겠다. 지질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죄송한데 지질학은 안 되겠다. 산업공학으로 뭔가 좀 박사 학위까지 좀 취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설정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운명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고, 뭔가 주도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가졌던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세상은 좀 만들어가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고요. 또 미래의 꿈과 희망을 좀 이렇게 많이 넣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더욱더 미래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비전 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버킷리스트 100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느껴졌고, 이걸 정말 소신 있게 정말 이후에 비전이 있고 잘하고 또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100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미래 이력서를 작성을 해봤고요. 또 미래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 스케치는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섹션으로 나눠서 몇 년도에 어떠한 일을 꼭 한번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스케치와 이력서를 작성을 한 뒤에 조금 관련된 전문가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찾아가서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사실 이후에 정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보다 좀 더욱더 좋은 어떤 그 꿈과 비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기술원의 창업보이센터장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또 기업지원 관련된 본부장의 업무를 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주 그 경험이 좋은 많은 친구들을 같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70억의 좋은 사업들을 따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서 정말 그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처럼 놀면서 하나하나를 추진했던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자녀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에게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잘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요. 또 미래에 관련된 스케치를 해본 다음에 관련된 좋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나게 해드리고 대화하게 해드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아주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또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또 실력 있는 좋은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후 아카데미의 김재원, 김태철 연사님인데요. 김태철님은 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근무 중이시며 도전하라 창직과 창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앞에 강연을 좀 듣고 이 질의응답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연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주제는 놀이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연사님은 공부를 놀이처럼 하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연사님?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놀이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놀이처럼 즐겁게 하셨나요? 이후에 뭔가 네. 좀 미래에 대해서 네. 방향을 좀 잡았을 때 잡았던 여러 가지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을 놀이처럼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버킷리스트는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관이 되어 있나요? 업무에 굉장히 큰 사업을 도전했을 때 네. 네.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들과 사실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업에서 아주 그 핵심 역량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또 그 내용들을 PPT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발표하는데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연습에 관련된 사항들을 재미있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철 연사님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 중에서 1개에서 2개 정도 마음에 드는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내용인데요. 100가지 버킷리스트 중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잠깐 아까 소개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제가 사실 퇴임이 거의 3년 반 남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정리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 특별히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회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되기 위해서 뭔가 기존의 직원들에게 좋은 어떤 노하우들도 좀 전달을 하고
또 좋은 어떤 내용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좀 소신껏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사님 인생은 30대 후반 전후를 자기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대 후반에 이 버킷리스트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30대 전에는 약간 좀 그 운명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과거 지향적인 생각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많은 삶이 이렇게 꼬이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0대 이후에는 뭔가 미래 지향적인 거, 그리고 뭔가 세상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미래 지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0대 후반 전에는 과거 지향적이고 운명이야 이거는 예, 뭐, 약간은 좀. 뭐 약간 사주팔자 정해져 있어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에 빠졌다가 30대 후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내가 내 삶은 개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약간 좀 미래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 강사님과 계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좀 이루게 됐던 사항들입니다. 아, 리더십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놀이도 놀인데 이게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즐겁게 살려면 또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네, 생각을 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김태철 연사님 강연 꼭 보고 우리 질의응답도 사랑해 주세요.